일단은 기존에 이제 윈도우 개발하셨던 분들이 그 모바일 개발하실 때 그 다른 점들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지 이제 모바일을 쉽게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델파이에서 모바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 파이어몽키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자, 파이어몽키가 뭔가 하면은 기존의 윈도우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VCL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는데, 그 VCL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는 UI 컨트롤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윈도우 API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윈도우가 아닌 다른 OS 플랫폼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에서 뭐 안드로이드, iOS 포함해서 모바일 멀티 플랫폼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API가 아닌 독자적인 플랫폼 API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파이어몽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작동하는 원리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iOS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각각의 SDK를 제공해 주고 그 SDK는 뭐 랭귀지가 아니니까 그 SDK를 사용할 수 있는 랭귀지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구글에서 개발하는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랭귀지는 자바가 되는 거고, 만약에 게임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게임 모듈 같은 경우는 뭐 주로 C# 같은 걸 많이 쓰니까 거기 들어가는 랭귀지는 C# 되는 거고, 그리고 iOS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제공하는 SDK를 사용하기 위한 랭귀지가 오브젝트 C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랭귀지를 어떤 랭귀지를 쓰든지 각각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SDK를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델파이에서는 파스칼을 통해서 파이어몽키를 통해서 SDK를 컨트롤할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파이어몽키라는 UI 컨트롤을 사용하면은 멀티 플랫폼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VCL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 윈도우 API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존의 다른 메소드들, 그러니까 화면 구성과 관련이 없는 컴포넌트들은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파이어덱 같은 경우, 그리고 인디 컴포넌트, 뭐 레스트 클라이언트라든지 뭐 타이머라든지 시스템 메스 같이 기타 등등 있겠죠. 윈도우 API에 종속되지 않은 그런 컴포넌트하고 메소드들은 멀티 플랫폼, 즉 모바일 플랫폼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단지 기존의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VCL이라는 윈도우에 특화된 컨트롤들을 썼기 때문에 VCL을 대체할 뭔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파이어몽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어몽키를 써야지만 이제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만약에 뭐 그런 앱은 없겠지만은 화면이 없는 앱이라면은 뭐 과거에 어떤 뭐 테스트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화면을 갖다가 이제 기존의 자바로 만들고 파이어몽키가 아닌 뭐 델파이에 있는 그런 컴포넌트를 사용해 가지고 만든 그런 뭐 실험적인 프로젝트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그걸 논하기 전에 어쨌든 앱에는 기본적으로 화면이 들어가니까 화면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파이어몽키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기능들은 기존의 델파이에서 돌아가는 그런 컴포넌트들하고 메소드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앱에는 화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이어몽키에 대한 기능들을 일단 아는 게 중요한데, VCL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른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컴포넌트들의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 링크에는 참고 도서 링크를 하나 연결해 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자료 보시면은 원서긴 한데, 예. 근데 이 책이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이긴 한데, 굳이 이 책이 아니더라도 뭐 파이어몽키 관한 내용을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많이 있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뭐 좀 심도 있게 나온 책이라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예. 어쨌든 파이어몽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지만이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VCL하고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VCL 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기존에 물론
VCL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앱이기 때문에 그 화면 사이즈도 다르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거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VCL에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즉 윈도우 앱을 그대로 모바일로 똑같이 만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일정 부분을 그 필요한 부분, 모바일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따로 떼가지고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VCL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화면 구성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모바일에서 이제 가져와서 쓰기 위해서는 그 VCL 프로젝트 자체가 그 어떤 화면단하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 처리, 데이터 처리하는 비즈니스 유닛이 제대로 잘 분리가 돼 있으면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굳이 모바일이 아니더라도 제가 항상 많이 강조하는 내용인데, 화면하고 그 데이터 처리 부분은 이제 분리가 돼야지만이 그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그 앱을 VC에서 모바일로 넘어갈 때 좀 더 편리하다는 거고요. 요건 제가 뒤에 좀 더 데모를 한번 또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화면이 작기 때문에 그 윈도우 화면에 있는 걸 그대로 모바일로 축소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바일만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스크롤이라든지 그런 사용자의 어떤 사용의 편리성을 위한 부분들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고 하고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이전 서미나에서 이제 UI 쪽에서도 언급을 좀 하였는데, 그런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모바일만에 특화된 UI에 대한 특성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여기 링크에도 넣어놨지만은 모바일의 UI에 대한 특성을 그 이해하시고서 개발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또 안드로이드 나름대로, 또 애플은 애플 나름대로 어떤 UI 특성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놨는데, 그 이 자료는 제가 자주 소개시켜드린 자료인데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그 참고 삼아서 봐두시면은 그 모바일 화면을 구성할 때 어떤 UI 가이드에 대해서 그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특색 있는 거는 그 VC에서 사용했던 어떤 마우스 이벤트들이 파이몬키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런 마우스 이벤트들을 가지고서 그 모바일에서는 터치 이벤트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클릭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모바일에서는 터치 이벤트가 되겠죠. 또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이벤트를 공유를 하고, 파이몬키 앱이 그 물론 모바일에서도 작동이 되지만은 윈도우에서도 작동이 되는 앱이기 때문에 이 마우스 클릭 이벤트하고 터치 이벤트를 같이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그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그 서드 파티 툴에서도 그 VCL 컨트롤들을 파이몬키로 전환해주는 그런 그 툴이 나와서 한번 그 제가 링크를 넣어놨는데, 어 이게 그 제가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VCL 앱을 그러니까 VCL 컨트롤 사용하는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파이몬키 컨트롤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그 모바일로 그대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같은 화면 크기에서 이제 그 VCL에서 있는 기능들을 파이몬키 컨트롤로 구현한 거기 때문에 그 이걸 모바일에서 그대로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 변환한 이후에 여기서 필요 없는 걸 걷어내고 또 필요한 걸 또 추가해서 작업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컨버팅 툴이 다 그렇겠지만은 뭐 100% 만족할 수가 없겠지만은 뭐 어느 정도는 그 참고 삼아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관련돼서 뭐 그 파이몬키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그 양이 있는 내용이라서 뭐 오늘 세면서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참고 자료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그 한 번씩 그 자료를 받아 보시면은 링크를 보셔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은 또 윈도우 개발하다가 이제 모바일로 넘어왔을 때 그 어려운 점들 중에 하나가 일단 OS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내용들을 제가 좀 간추려 봤는데요. 일단 그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샌드박스 형태로 앱이 존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고 그 뭐 시스템 폴더를 포함해서 모든 폴더에 다 그 어플리케이션이 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파일을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파일들을 불러서 온다든지 할 때 그
폴더 경로만 제대로 적어주면은 다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모바일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 앱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의 하위 폴더만 즉 자기 폴더죠. 자기 폴더만 접근이 가능하고 다른 폴더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차이가 나고요. 예외 사항은 이제 그 이미지라든지 사운드, 동영상 같은 이런 미디어 파일들은 그 공용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MP3 플레이어를 MP3 플레이어를 만들었으면은 그 플레이어가 이제 그 미디어 파일들을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건 사운드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뷰어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그 사진 파일들이 존재하는 공용 폴더에는 접근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미디어 파일들은 공유 폴더가 있어서 접근이 가능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폴더에는 모두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다라는 내용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배포하는 것도 제가 쭉 데모로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설치 파일이 그 빌드를 하면 설치 파일 자체가 만들어져요. 설치 파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설치 파일을 그냥 배포하면은 OS에서 알아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윈도우 같이 실행 파일 같은 개념은 없고 그 설치 파일 자체가 압축 파일이에요.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그 델파이에서 이제 빌드를 하게 되면은 그 압축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 파일을 배포하면은 그냥 그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설치 파일 자체가 이제 델파이에서는 이제 다른 그 개발 툴을 써서 만든 것보다 용량이 조금 크긴 한데 이거는 그 제가 과거에도 많이 받았던 질문이긴 한데 앱 용량이 큰 것은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보통 지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허용 사이즈가 아마 4기가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걸로 알고 있고 4기가 된 이후에 이제 데이터 파일이 계속 쌓이면 이제 제한이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기가 단위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몇 메가 차이 나는 거는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게 용량이 조금 크다고 해가지고 뭐 그 성능이 차이가 난다거나 그런 점은 없으니까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 파일 확장자가 APK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이게 또 AAB라는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뒤에 또 설명드릴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APK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APK가 그냥 윈도우 실행 파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APK를 배포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앱이 다른 앱을 호출을 할 때 물론 윈도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호출할 때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에 해당 폴더에 있는 EX를 갖다 불러오면 되지만은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방식이 아니라 그 패키지 네임이라는 게 있고 얘를 호출하면은 이제 다른 앱을 실행시킬 수는 있어요. 파일에 접근은 안 되지만은 다른 앱을 호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패키지 네임이라는 걸 호출할 거고요. 이 패키지 네임도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를 할 때 이 APK 파일을 그냥 폰에 전송을 하면은 뭐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뭐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운받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APK 파일 즉 실행 파일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이 설치 파일을 전송하면 그 구글 앱 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해요. 대신에 이제 폰의 그 기본 옵션에는 설치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폰의 보안 옵션에서 외부 앱 설치를 허용하면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그 배포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iOS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 파일 확장자가 IPA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앱을 호출할 때는 이런 그 패치 네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URI 스킨 방식으로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 앱에도 어떤 URI 같은 그 네이밍이 만들어지고 브라우저에서 URL을 호출하듯이 URI 방식으로 호출해서 앱을 실행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앱 설치는 그 오로지 애플 앱스토어만 통해서 설치가 가능하고 그 안드로이드처럼 뭐 파일을 갖다 전송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설치가 허용이 되지가 않아요. 되지 않고 무조건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설치가 가능하고 예외 사항은 그 이런 앱스토어를 갖다가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계정을 발급받아서 자체적으로 배포가 가능한데 물론 이거를 모든 사람한테 다 배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그러니까 그룹 내에서 그러니까 이 명칭 자체가 엔터프라이즈 계정이라는 걸 봐서 알 수 있겠죠. 특정 기업 안에서 그 어떤 그룹웨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그룹 안에서 배포를 할 수가 있는 방식이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계정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계정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그 정해진 그 그룹 내에서 배포를 할 때는 엔터프라이즈 계정을 통해서 배포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예외는 그 개발 단계에서 보통은 이제 그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맥을 통해서 이제 그 맥에 연결되어 있는 단말기, 그러니까 폰에만 앱이 설치가 되는데 개발 단계인 거죠. 근데 그 개발 테스트 단계에서 그 원격에 있는 사람들한테 메일을 통해서 파일을 전송을 해서 설치를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애독 방식인데 그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설치되는 폰이 미리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거죠. 몇 명 이 정도. 예. 그래서 애플은 좀 배포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